매출이 무려 536%나 성장했는데 영업 손실은 오히려 더 늘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 중 하나죠. 바로 사피엔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성장세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들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글로벌 거물들의 선택. 이야, 시작부터 자신감이 대단하죠? 이건 사피엔 반도체가 직접 내세운 홍보 문구인데요. 독보적인 기술, 빅테크들의 러브콜,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 바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신감을 딱 하나의 숫자가 증명합니다. 바로 536%. 2025년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배 이상 폭증했다는 거죠. 사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기업이 왜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려한 성장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죠. 오늘 분석의 핵심 조제가 바로 이겁니다. 눈부신 성장과 공시자료 곳곳에 숨겨진 잠재적 위험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 과연 이 줄타기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대체 무엇이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었을까요? 먼저 그 비밀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사피엔 반도체의 핵심 기술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DDIC,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 있는 수백만 개 픽셀들한테 야, 너네 이 색깔 넌 저렇게 움직여.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아주 작은 지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피엔 반도체는 바로 이 분야, 특히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마이크로 LED용 지휘에 특화된 전문가인 셈이죠. 이 회사의 진짜 무기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특히 저 첫 번째, MIP 기브 기술이 핵심인데요. 픽셀 안에다가 아예 메모리를 심어버리는 독자 특허 기술이에요. 이걸 쓰면 훨씬 적은 전력으로도 엄청나게 선명한 초고 해상도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AR 안경 같은 데 들어가는 아주 작은 칩, 즉 CMOS 백플레인부터 거대한 광고판에 쓰이는 칩셋까지 크기를 가리지 않는 기술 라인업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두 제품군이 어떻게 다른지 딱 보이죠? 왼쪽은 여러 칩을 묶어서 대형 화면을 제어하는 칩셋이고요. 오른쪽은 AR 글래스 같은 초소형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단일 칩, 바로 그 CMOS 백플레인입니다. 기술이 실제 제품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진이죠. 자, 그럼 이 대단한 기술력이 어떻게 시장의 인정을 받고 또 돈으로 연결됐는지 다시 숫자의 세계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누가 사주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없잖아요. 바로 이 타임라인이 그 걱정을 싹 덜어줍니다. 캘리포니아, 즉 실리콘밸리와 일본의 이름만 대면할 만한 빅테크 기업들과 연달아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건 그냥 물건 팔았다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고객들이 니네 기술 진짜 최고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그래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작년 3분기까지 13억 원이던 누적 매출이 올해는 83억 원으로 그냥 수직 상승했죠. 아까 봤던 536% 성장이 한눈에 들어오시죠? 정말 뭐랄까 입이 떡 벌어지는 성장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성장 스토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비사이드, 동전의 뒷면을 좀 봐야겠습니다. 바로 재무제표에 숨어있는 경고 신호들이죠. 모든 투자자가 던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매출은 늘었는데 돈은 벌었어?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성장의 역설입니다. 보세요. 매출은 83억 원으로 폭증했는데 정작 벌어들인 돈에서 쓴 돈을 뺀 영업 손실은 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매출이 5배 넘게 뛸 동안 영업 손실도 작년 38억에서 46억으로 같이 늘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팔면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라는 거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재무 건전성의 첫 번째 경고등은 유동 비율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이랑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을 비교하는 건데요. 보통 1은 넘어야 안전하다고 보는데 0.87이라는 건 단기적으로 빚 갚을 돈이 좀 아슬아슬할 수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등은 더 직접적입니다.
실제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현금 흐름표에 있는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42억 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회사가 열심히 제품 개발하고 팔았는데 정작 회사 통장에는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오히려 42억 원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연구개발비나 인건비처럼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훨씬 많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결과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회사 금고에 있던 현금이 무려 50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현금은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서로 다른 신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피엔 반도체에 대한 투자 관점을 강점과 위험 양쪽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 회사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과 빅테크라는 확실한 고객사, 그리고 AR이라는 미래 시장을 선점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계속 줄어드는 현금, 단기 자금 압박, 그리고 소수 고객사에 너무 의존하는 매출 구조가 너무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이 문구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회사 보고서에 직접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사업 모델이 가진 본질적인 리스크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리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최종 제품을 만드는 고객사 계획이 틀어지면 우리 매출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회사는 이런 위험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과연 이 상황을 헤쳐나갈 전략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회사의 전략은 딱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다변화.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은 마이크로 LED 시장에만 목매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장이 커지고 있는 미니 LED나 차량용 반도체, 고성능 컴퓨팅 같은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넓혀서 안정적인 수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다변화는 미래의 목표고요. 현재의 성장은 딱 한 곳에 몰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3분기 매출의 거의 90%가 AR, MR 기기용 시모스 백플레인 개발 용역,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 높은 의존도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성공적으로 낮추느냐가 앞으로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키가 될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모아집니다. 사피엔 반도체는 이 현금이 바닥나는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동안 그 전에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실제 수익으로 전환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